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계시나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으시다고요? 아니면 회사에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마케팅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고요? 어딜 가든 이 마케팅이라는 건 꼭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통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인 건 제목에도 써놨지만 마케팅을 통해서 월 100만원, 120만원을 추가로 벌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실제 제가 겪기도 했지만 이미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아마 오래전 이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1년이 넘은 영상인데 당시만 해도 관련 플랫폼에서 이런 형태의 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적어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꿈도 못 꾸던 그런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방법으로 본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었어요. 제가 영상 링크는 따로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상단에 뜨는 카드를 눌러보시면 돼요. 제가 올 여름에 어느 한 철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연찮게 연락이 되어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고민은 내방객 부족이었어요. 코로나가 창궐했었기도 했지만 철학원은 그래도 기본소득은 나오는 직종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고 있다가 너무나 내방객이 줄어서 고심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고민을 단 한 달 만에? 아니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명쾌히 해결하셨어요. 제가 별다른 대단한 이야기를 해준 건 없었고 단지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1시간 정도 전달해 드린 게 다예요. 그러니까 철학원을 오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고찰, 그리고 그 부분을 본인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철학원을 가는 사람들의 유형은 크게 나누면 3가지예요. 첫 번째, 자신의 운명, 운세, 일명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두 번째, 그리고 이걸 기반해서 이름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 세 번째,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궁합. 대부분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철학원과 무당, 그리고 타로카드, 비슷한 부류라 통칭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만 철학원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철학은 통계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다른 부류의 미래를 보는 곳보다는 그래도 믿고 가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특정한 철학원에 가게 되는 스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철학원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하게 되는 행동에는 뭐가 있을 거냐는 거죠. 네,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요즘은 유튜브에도 철학 관련 영상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찾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건 단지 광고를 했다고 그 철학원을 찾아가느냐라는 거죠.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단연코 아니에요. 지하철 광고를 보고 버스 광고를 보고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배너를 보고 철학원에 가는 사람은 1%도 되질 않는다는 거죠. 저에게 질문을 하신 이분이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돈을 꽤 많이 지출하고 계셨는데 제가 다 끊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목차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 목차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스토리와 철학원을 알릴 수 있는 목차였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거나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큰 재능이 없으셨기 때문에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꼭 배우도록 했고요. 책도 제가 2권 정도 추천드렸는데 이미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했던 그런 책들이었어요. 지금 이분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월 12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계세요. 단 하루에 사진 한 장만을 올리지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거죠. 재미있는 건 이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직접 철학원을 방문하지 않고 화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구글 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손님을 받는 거예요. 이미 철학원들 사이에서는 행해지고 있었고 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전향을 했지만 나는 안 돼, 못해가 되면서 뒤늦게 방향을 전향하신 거예요. 재능거래 사이트에서 역시 그저 음성으로만 건당 10,000원에서 15,000원, 20,000원을 받으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럼 누구나 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손님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진만 올리면 팔로우가 많아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이분하고 대화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했던 게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이 스토리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자, 이것도요. 이분들은 이제 막 창업을 한 자영업자 분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나름 잘 이겨나가고 계세요. 이분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바로 스토리를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작은 가게 하나 하면서 무슨 스토리를 알릴까 하지만 가게를 차릴 때부터 SNS를 이용해서 우리 가게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언제 공사를 시작했으며 어떤 메뉴를 팔 것이며 장사를 하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사용하는 식재료는 어떤 것인지,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이것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기인지 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내서 SNS에 올리고 있어요. 누구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것이고 또 누구는 블로그에, 좀 더 부지런하다면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올리는 거죠. 똑같았어요. 철학원 원장님의 인스타그램에는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드린 그 목차의 절반 이상이 스토리 관련 컨텐츠였거든요. TV에 수억짜리 광고를 하는 회사들은 광고 예산이 그만큼 많은 곳들이에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물건을 파는 곳이고요. 자동차, 아파트, 가전제품, 고관여 상품이라는 거죠. 비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농심 새우깡은 싸지 않냐? 네, 맞아요. 농심 새우깡은 싸죠. 새우깡은 당연히 저관여 상품이죠. 저렴해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광고를 하는 이유는 전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겟이 넓다라는 거죠. TV 광고가 나간 날에 전국의 새우깡 판매 수치를 꿰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치밀해요. 그래서 꾸준히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광고를 해도 많이 남고 광고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알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음식을 팔거나 작은 물건들을 파는 동네 가게들이죠. TV 광고를 할 수도 없고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팔지도 못해요. 처음 이야기한 철학원 케이스야 화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음식을 화상으로 팔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택배를 하자니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도 만만치 않고요. 그저 매장으로 방문하는, 그리고 포장을 해가는, 또 배달을 시켜주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계속 이야기한 스토리예요. 스토리. 머릿속으로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주 가는 가게, 자주 시켜 먹는 배달집, 이곳들은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나요? 아마 한두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 집은 뭐든지 국내산만 쓴데 저 베트남 쌀국수집 주방장이 베트남 사람이래. 저기 중국집 사장이 이연복 셰프 제자였다던데, 뭐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단지 예를 든 것 뿐이에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실까봐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저 가게를 차리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가격을 정해 파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심한 거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태클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그 스토리를 어떻게 다 전달하느냐고 말이죠. 아니요, 직접 일일이 그걸 다 전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에 적어 놓아도 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SNS에 올려두면 돼요. 단 그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매장을 오픈할 당시에는 부푼 마음에 이것저것 만들어서 늘 공유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식으면서 마지막 게시물이 6개월 전인 SNS가 많아요. 장사를 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치되다시피 하는 SNS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작은 공지라도 하나 올려서 근황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손님들이 믿고 주문하고 배달을 시켜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사장님에게 왜 매장 앞에 현수막 그리고 배달 플랫폼 공지사항을 그리도 열심히 자주 바꾸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농담삼아 툭 던진 말인데 그 사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보고 주문하라고.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은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진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종이 한 장 차이. 만약 그 현수막이나 배달 플랫폼 공지사항에 나의 스토리를 적어서 매달 바꾼다면 어떨까요? 저 집 한번 주문해볼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궁금하거든요. 저렇게 진심으로 솔직하게 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은 어떨지요. 제 가장 측근의 경우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케팅 비용을 단 1원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마케팅 비용을 학원생들을 위해 쓰죠. 그리고 그걸 그저 인스타그램에 올릴 뿐이에요.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팔로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0명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더하기 1도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만 무료로 1 나누기 1도 알려줘요. 심지어 부모님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공부 스트레스, 심리 상담 조언까지 해주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을 전혀 쓰지 않아도 늘 자리가 없어요. 튀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실만 다지면 되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핵심은 이런 내용을 알리는 데 있어요. 잘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지만 알리는 건 서툴러요. 이걸 광고로 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을 올리는 공간에 나의 일도 함께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SNS가 되었던 간에 말이죠. 단 광고 사진만 올리면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기질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분은 이런 마인드이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SNS를 운영하라고 하는 많은 강연들에 있어요. 대부분의 강연에서 내가 만약 A치킨집을 운영하면 A치킨집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A치킨집은 전국에 500개가 넘어요. 그저 난 하나의 지점밖에 되지 않는 가맹점이라는 거죠.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동네 장사로 스토리를 가지려면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동네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A치킨집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SNS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A치킨집 이야기를 곁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A치킨집 SNS에 일부러 들어올까요? 그 재미도 없는 광고만 늘 올라오는 그곳에 말이에요. 물론 큰 브랜드의 경우나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곳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브랜드 페이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다만 동네에서만큼은 치킨이라는 카테고리에서만큼은 우위를 점하고 싶다면 하나밖에 없는 나를 보여주는 게 맞아요. 나를 보여줌과 동시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스토리에 매료되어서 사람들은 그 치킨을 주문하는 거니까요. TV에 해당 브랜드 치킨의 광고가 나와서 주문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 주문은 그 주문대로 쌓이고 나 때문에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을 때 비로소 동네 장사가 완성이 돼요. 이제 A치킨집 간판을 떼고 내 이름으로 된 간판을 걸어도 나를 보고 주문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주문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브랜드를 보고 주문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겠지만 만약 나를 그 기간 동안 알리지 못했다면, 스토리가 들어져 있지 않았다면 나를 보고 주문하는 사람은 끝까지 없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맨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조금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뭐 정리도 좀 안 되고 뭔가 횡설수설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네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정리해서 뭐든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스토리.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자영업자들 빼고 동네에서 씩씩하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 내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아요. 한 분이라도 늘 힘이 되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유튜브를 계속 하는 거니까 꼭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곰프로이만 들어갈게요. 많이 파시고요. 목 아프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